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설정된 그대로 사용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좀 더 유용하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들도 있고요. 이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던 기능 중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키보드를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만약 이번에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키보드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띄우시고요. 그리고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삼성 키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보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천지인 키보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쿼티 키보드, 천지인 플러스, 단몽 키보드, 백악 키보드, 나락글, 그리고 백악 키보드, 가운데 정렬, 나락글,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쿼티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입력을 할 때 쿼티 키보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아무래도 S펜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펜의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액션 기능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 이렇게 에어 액션을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에어 액션 기능을 보게 되면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스마트 셀렉터, 캡처 후 쓰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기능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홈이나 최근 앱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특정 기능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홈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 액션 기능을 본인에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액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 카메라를 실행을 했을 때 S펜 버튼을 통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카메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을 새 노트 작성이나 갤러리, 그리고 삼성 노트, 스마트 홈트, 그리고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앱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트 필기를 많이 하셔서 새 노트 작성을 하겠다 하시면 이걸 길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새 노트가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S펜을 처음 꺼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새 노트 작성, 모든 노트 보기, 스마트 셀렉터 등 다양한 메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메뉴가 나타나지 않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기능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펜 메뉴에서 아래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S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S펜 분리시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S펜 분리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에어 커맨드 기능이 지금 오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바로 새 노트로 작성을 하겠다 하면 새 노트 작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펜을 꺼냈을 때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마 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노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바로 새 노트 작성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바로 새 노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S펜 설정 메뉴에서는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떠 있는 아이콘, 이 플로팅 아이콘을 없애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을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포인터를 안 보이게 하는 포인터 표시를 없앨 수도 있고요. S펜 새 노트 작성 기능이나 꺼진 화면 메모 기능들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S펜 메뉴를 통해서 본인이 S펜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글씨를 쓰진 못하지만 이렇게 S펜으로 글씨를 쓰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 회의 시간 같을 때 아무래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S펜에서 바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펜의 소리를 꺼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S펜을 삽입하거나 분리할 때, 그리고 화면에 쓰는 동작을 할 때 소리가 함께 들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꺼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펜을 삽입하거나 휴대전화에서 분리할 때 진동이 울리는 기능도 끄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좀 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 모델은 대화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먼저 하나의 앱을 예를 들어 이렇게 띄우고요. 하나의 앱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엣지 패널이다 하면 이렇게 앱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 크기도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침 갤럭시 노트 울트라 모델의 리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화면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 조합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준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제가 추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롬과 유튜브를 추가를 해서 이제는 한 번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 다 껐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앱이 동시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두 개 앱을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 동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촬영자가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네, 이러한 프로 동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이크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방향, 전면, 후면, 그리고 여기에 USB 그리고 블루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처럼 영상을 촬영을 하신 분들이 모든 방향의 소리를 골고루 들을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 앞면에 있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 후면에 있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것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 등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전면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 아니면 풍경 등을 좀 더 소리를 잘 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후면으로 변경을 해서 촬영하시면 좀 더 퀄리티 좋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UI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이렇게 넘기게 되면 삼성 데일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 데일리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화면을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 데일리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을 오므려 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길게 누르면 자, 빅스비가 호출이 되고요.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면 버튼 설정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측면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 카메라 빠른 실행, 빅스비 실행, 아니면 특정 앱을 열 수도 있고요. 길게 눌렀을 때도 빅스비 호출하기, 전원 끄기 메뉴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파일 앱을 많이 쓴다 하면 파일 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두 번 누르면 파일 앱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단에 배터리 표시가 나타나게 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상태 표시줄이라는 메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용량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림 표시를 하는 방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알림을 그냥 몇 개 있다 개수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최근 3개 알림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알림을 표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없애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밝기 조절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밝기 조절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설정창 구성을 가시면 여기 밝기를 맨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렸을 때 바로 여기 밝기가 나타나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이거를 꺼주면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려야 됐지만 이제는 설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한 번에 내려서 밝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 설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면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기 최적화 기능이나 플루라이터 필터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설정해 주실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내비게이션 바를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버튼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제스처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는 형태,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홈 화면으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로 컨트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화면 제스처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버튼의 순서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이 엣지 패널의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엣지 패널을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라이트닝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 패널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 파일, 카메라, 메시지, 유튜브, 크롬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메시지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 이렇게 넣어서 적용을 하시면 엣지 패널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엣지 패널은 이렇게 빠르게 원하는 기능들을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홈 화면 구성에 홈 화면 배열 같은 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구글 앱스토어에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바로 홈 화면에 앱이 추가가 되는 걸 원하시면 홈 화면에 앱 추가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앱이 바로 홈 화면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바로 알림창을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서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빠른 설정창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화면을 바로 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 회전이라는 기능을 옵션을 켜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 화면도 가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대 등에 올려놓고 가로로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전 옵션을 켜두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설정에 가서 유용한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유용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S펜 기능도 있고요. 측면 버튼 설정하는 기능도 여기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왔을 때 팝업이 돼서 그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캡처 및 녹화 기능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스크린샷 형태가 JPG로 되어 있는데 이걸 PNG 등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걸 잠시 멈춰 볼게요. 그리고 화면 녹화 설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소리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동영상 화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셀프 동영상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앱 열기 닫기 등을 할 때 화면 모션 효과를 줄어들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바로 집어 올렸을 때 화면이 켜지기를 원하시면 이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화면이 계속 켜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바로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죠. 예전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기능인데 이 기능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손 조작 모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손 조작 모드는 한 손으로 이렇게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런 한손 조작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스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홈 버튼을 2번 누르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버튼 2번 누르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 검은 영역을 터치를 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유용한 기능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갤럭시 노트 20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노트 20 모델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팁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알고 계신 기능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몰랐던 기능들이 있으시면 그 기능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